자, 여러분, 오늘도 점심 고민하셨죠? 식당 문을 열기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이제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을 넘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친 물가의 폭풍 속에서도 마치 요새처럼 가격을 사수하고 있는 이상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입니다. 한 손에는 7,0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5,000원짜리 11찬 도시락을 집어듭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밥보다 커피가 더 비싼 기묘한 세상. 고기 반찬에 계란말이, 나물까지 꽉꽉 눌러 담은 이 화려한 도시락이 어떻게 커피 한 잔보다 쌀 수 있을까요? 혹시 유통기한 임박한 싸구려 재료를 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대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자선 사업도 아니고 눈속임도 아닙니다. 이 5,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치밀하고 소름 돋는 경제학적 설계와 거대 자본의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홀리는 이 해자로운 도시락의 가면을 한꺼풀 벗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내일 아침 편의점 문을 열 때 느껴지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5,000원의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비밀은 바로 물량의 마법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의점 본사의 압도적인 구매력입니다. 여러분이 동네 단골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드실 때 그 사장님은 오늘 아침 시장에서 돼지고기 몇 킬로그램, 양파 몇 망을 사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식재료를 킬로그램 단위로 사지 않습니다. 톤 단위, 아니 어떨 때는 선박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수만 개의 점포를 가진 편의점 브랜드가 쌀을 산다고 칩시다. 농가 한두 곳과 계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의 지자체 하나와 통째로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쌀, 우리가 전량 매입할게. 대신 가격은 이 정도로 맞춰줘 라고 말이죠. 농민 입장에서는 판로 걱정 없이 한 번에 다 팔 수 있으니 좋고, 편의점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재료를 확보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의 정점입니다. 심지어 고기나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산지를 뒤져서 가장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대량으로 계약을 걸어버립니다. 일반 식당 사장님이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대기업의 이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그 도시락 속 고기 반찬이 싼 이유는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많이 사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와 대형 마트의 싸움 같은 건데, 편의점은 그 마트보다도 훨씬 거대한 괴물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재료만 싸게 산다고 5,000원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미끼 상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편의점 도시락이 바로 그 미끼 상품의 대장격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로스 리더, 즉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파는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팔아서 편의점 본사나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물류비, 인건비, 용기값, 그리고 최근 급등한 전기료까지 다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죠.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편의점 안으로 발을 들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스스로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시락만 딱 사고 나오시나요? 10명 중 8명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목이 마르니 물이나 탄산음료를 하나 집게 됩니다. 라면 국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컵라면 하나를 추가하죠. 밥 다 먹고 나면 입가심으로 커피나 달콤한 디저트까지 손이 갑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시락에서는 이윤을 거의 안 남기지만 같이 사는 생수, 음료수, 껌, 젤리 같은
부수적인 상품들에서 마진을 엄청나게 남기는 구조입니다. 편의점 입장에서 도시락은 이익을 내는 효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매장 안으로 모셔오는 화려한 레드카펫인 셈입니다. 우리가 와, 이 도시락 정말 가성비 최고다 라고 감동하며 결제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들의 정교한 수익 구조 안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도시락은 일종의 입장권인 셈이죠. 이제 좀 더 깊은 곳,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핵심 비결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 즉 AI에 있습니다. 편의점의 최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폐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도시락 하나는 단순히 도시락값 하나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락을 만들고 배송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과 노력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일반 식당은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몰라 재료를 버리는 일이 허다하지만 편의점은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여기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 AI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지, 근처 학교가 방학인지, 심지어 오늘 야구 경기가 있는지까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내일은 서울 역삼동 지점에 제육도시락 5개, 비빔밥 3개가 딱 팔릴 거야 라고 AI가 점주에게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폐기율을 단 1%만 줄여도 그게 수백억 원의 수익으로 직결되니까요. 이건 거의 군사작전 수준입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잇는 콜드체인 물류망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AI가 지시하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트럭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게 배달하기 위해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팩트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편의점 도시락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니까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제조 시설은 웬만한 반도체 공장만큼이나 청결하게 관리됩니다.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 조리부터 포장까지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방부제를 넣어서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균이 침입할 틈을 주지 않는 초청결 환경과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기술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앵커링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배가 닻을 내린다는 뜻인데 처음 접한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다른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편의점은 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통해 우리 편의점은 저렴하다라는 강력한 인식의 닻을 여러분의 뇌에 박아버립니다. 식당 밥값이 15,000원인 세상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보면 편의점에서 파는 다른 모든 상품, 심지어 조금 비싼 수입 맥주나 와인조차도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또한 이건 교차 판매 전략의 완벽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핵심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부가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면도기 본체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전략은 더 진화했습니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내고 금융 업무를 보고 심지어 전기차 충전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서비스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먹는 5,000원짜리 도시락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이 5,0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력, AI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간의 소비 심리를 꿰뚫는 고도의 마케팅 전술이 응집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성비에 감동하고 있을 때 거대 기업들은 우리의 소비 패턴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세상에 이유 없는 가격은 없다는 말이 딱 맞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 덕분에 고물가 시대에 단돈 5,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용기 색깔이 왜 대부분 검은색이나 어두운 갈색인지 아시나요? 이것도 사실 심리학적인 설계입니다. 검은색 용기는 음식의 색감을 더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온기를 더 오래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시각적 착각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 5,000원짜리 작은 상자 안에 안 들어간 전략이 없죠. 여러분의 내일 점심은 과연 어떤 색깔의 용기에 담겨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한 소비하시고 든든하고 행복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